자, 안녕하세요. 오롱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살이 빠질 때는 얼굴살, 가슴, 엉덩이의 볼륨이 먼저 빠지는데 살이 찔 때는 팔, 허벅지, 뱃살이 먼저 찌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주로 여자의 다이어트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피하지방 영상 시리즈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남자는 체지방이 쌓일 때 주로 내장지방으로 쌓이고 여자는 체지방이 쌓일 때 주로 피하지방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다이어트는 피하지방을 빼는 방법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근육이 하는 일과 피하지방이 하는 일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들면 근육의 일을 대신할 피하지방량이 늘어나게 되고 근육량이 늘어나면 피하지방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하지방을 줄이고자 한다면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위에 피하지방 영상 재생 목록 링크가 나오고 있으니까 클릭해서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자의 다이어트는 대부분 운동보다는 식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피하지방이 잘 빠지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먹는 음식의 양을 더 줄이는 저칼로리 식단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요. 자, 이렇게 되면 다이어트가 될 때는 얼굴살, 가슴, 엉덩이의 볼륨이 먼저 빠지는데 살이 찔 때는 팔, 허벅지, 뱃살이 먼저 찌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저칼로리 식단을 하고 배고픔을 억지로 참게 되면 몸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음식의 흡수율을 높여서 섭취 에너지를 늘리고 몸의 대사량을 낮춰서 소비 에너지를 줄이려고 합니다. 몸의 대사량을 낮추는 과정에서 근육이 손실되는데 근육과 피하지방은 하는 일이 중복되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들면 피하지방량이 늘어난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음식을 너무 적게 먹고 있고 당장 쓸 에너지가 부족해서 근육을 분해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피하지방으로 저장할 잉여 에너지가 없고 그래서 피하지방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하지방이 늘어나야 되는데 에너지가 없어서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오히려 지금은 피하지방을 에너지로 써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피하지방을 에너지로 쓰려면 근육이 손실돼서 피하지방의 필요성이 증가한 부위보다는 원래 근육이 많지 않아서 근육 손실에 영향이 없고 피하지방의 필요성이 증가하지 않은 부위의 피하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게 유리하겠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부위가 얼굴과 가슴이에요. 자, 얼굴은 원래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저칼로리 식단으로 인한 근손실의 영향이 적습니다. 근손실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피하지방의 필요성이 높아지지 않고 피하지방의 필요성이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의 피하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가슴인데 가슴의 피하지방은 다른 부위의 피하지방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부위의 피하지방은 외부의 충격에서 몸을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근육과 하는 일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슴의 피하지방은 그런 목적으로 쌓여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근손실이 일어났을 때 가슴의 피하지방의 필요성이 높아지진 않아요. 여자의 가슴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 아닌가요?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자, 실제로 여자의 가슴은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생리 주기에 맞춰서 크기가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는 걸 반복하고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크기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다면 활용을 위해서 크기가 커지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크기가 작아지기도 한다는 거죠. 자, 몸의 입장에서는 저칼로리 식단을 하고 있는 상황은 음식이 필요한데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은 임신과 출산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저칼로리 식단을 오래 하게 되면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게 되거나 아니면 생리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굳이 가슴에 피하지방만 남겨둘 이유는 없겠죠. 엉덩이는요? 엉덩이에는 원래 근육이 많으니까 저칼로리 하면 엉덩이 근육이 손실될 거고 근육이 손실되면 피하지방의 필요성이 증가하니까 엉덩이 피하지방은 좀 천천히 빠져야 되는데 저칼로리 하면 엉덩이 볼륨도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엉덩이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데 그 엉덩이 안에는 둔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피하지방이 둔근을 덮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엉덩이는 중력의 영향으로 밑으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피하지방은 말랑말랑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중력에 따라서 밑으로 처지게 돼요. 근육은 단단하고 신축성이 있어서 중력이 저항하는 게 가능하죠. 자, 그래서 둔근이 발달하게 돼서 크기가 커지게 되면 둔근을 덮고 있는 피하지방을 뒤쪽으로 밀어내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엉덩이의 피하지방이 밑으로 처지지 않고 위쪽으로 봉긋하게 솟아오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걸 힙업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반대로 근손실로 둔근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면 엉덩이의 피하지방을 뒤로 밀어주지 못하니까 중력의 영향에 따라서 밑으로 처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손실로 엉덩이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피하지방 양은 많다고 하더라도 엉덩이의 볼륨은 없어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나온 이유들 때문에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먼저 얼굴살과 가슴, 엉덩이의 볼륨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얼굴살, 가슴, 엉덩이 볼륨이 먼저 빠지는 건 알겠는데 살이 찔 때는 왜 팔, 허벅지, 뱃살부터 찌는 건가요? 피하 지방이 빠진 부분을 먼저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영상 앞에서 근손실로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피하 지방의 필요성이 증가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저칼로리 식단을 하고 있어서 지방으로 저장할 에너지가 부족하고 그래서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칼로리 식단을 멈추고 다시 식사를 하게 되면 지방으로 저장할 에너지가 생기고 그래서 피하 지방의 필요성이 증가한 팔, 배, 허벅지에 피하 지방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얼굴과 가슴에 피하 지방을 꺼내서 썼던 이유가 원래 근육량이 적던 부위라서 피하 지방의 필요성이 높아지지 않았고 그래서 피하 지방의 양을 줄여도 괜찮았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피하 지방의 양을 줄여도 괜찮은 곳과 피하 지방의 필요성이 높아진 곳 중에서 당연히 필요성이 높아진 곳에 피하 지방이 먼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저칼로리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얼굴살과 가슴, 엉덩이의 볼륨이 먼저 빠지는데 살이 찔 때는 팔, 허벅지, 뱃살이 먼저 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칼로리 다이어트보다는 충분한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는 게 더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럴싸하죠. 자, 영상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